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우이역에 와 있고요. 오늘은 우이신설선 뛰고 2호선 지선 같이 뛸 거예요. 그래서 성수까지 가는 코스인데 총 거리는 20km가 좀 넘을 것 같고, 가는 중에 볼거리 있으면 보고 먹을 거 있으면 먹으면서 오늘도 즐겁게 뛰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출발합니다. 우이라는 지명은 삼각산 연봉 중에 소의 귀를 닮은 봉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이가 유래가 됐습니다. 우이동에서 이제 양주까지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기고개, 쇠기고개라고 불렀어요. 그 길이 우이령길입니다. 우이령길은 사전 예약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이동부터 솔밭공원역까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솔밭공원은 소나무 천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 군락지예요.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이쪽 안쪽으로 해서 잠깐 들어갔다 가겠습니다. 앉아서 쉴 곳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예전에 이쪽에서 외근할 때는 저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도시락도 먹고 그랬었어요.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좀 공기가 좋게 느껴지네요. 덕성여대 지납니다. 419 민주묘지역 지났습니다. 419 민주묘지 들렸다 갈게요. 419 민주묘지는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약간 어필입니다. 4.19 혁명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했던 정의로운 영웅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묘역 중앙에 높게 솟은 4.19 민주탑은 높이 21m의 탑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수직적 의지와 기상을 뜻합니다. 탑 주변에 있는 동상들은 거리로 뛰어나왔던 학생과 시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역의 가장 높은 곳 한옥 건물은 유형 봉안소입니다. 4.19 혁명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공간입니다. 4.19 묘지에 왔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있고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제 다시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36도까지 오른다는데 무리하지 않고 걷디걷디로 갈게요. 우이신설선의 노선 색깔이 라임 색깔이라서 약간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었어요. 가오리역 지났습니다. 가오리는 그 바다에 있는 가오리란 뜻은 아니고 오리를 더 가라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아리랑 고기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한양도성 임금한테까지 들리니까 저기 더 오리를 더 가라 해가지고 가오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썰입니다. 정확한 유래는 나와 있지 않아요. 화계역 통과했습니다. 화계역은 꽃골이라고 불렸던 데에서 유래했어요. 요 근처에 화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화계사는 봉원사, 봉은사랑 함께 서울의 주요 사찰로 꼽히는 사찰 중 하나입니다. 그 화계사가 위치한 자리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꽃이 많이 핀다 그래서 화계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은근히 어필이 좀 있어요. 삼양역 지났습니다. 삼양역은 삼각산 남쪽에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해서 삼양동이 됐대요. 낮은 업다운이 계속 반복돼요. 현재 페이스는 그래도 730입니다. 아직까지. 삼양 사거리역 지납니다. 날씨는 살짝 흐린데 기온이 높아서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약간 걷디걷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름에 웨이 컨텐츠 찍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을 되면은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름에 뭐 할까 하다가 이걸 되게 오래 기획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이거 지하철 따라서 뛰는 거 한번 내 색깔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첫 영상은 그냥 뭐
조회수가 막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름에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올렸는데 5호선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되게 더워서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 경전철 해봐라 라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경전철을 해보자. 근데 우이신설은 조금 짧으니까 우이신설은 2호선 지선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은 티셔츠를 2개 갖고 왔습니다. 이따 신설동에서 초록색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함양사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또 어필을 올라가야 될 거예요. 솔샘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필입니다. 조금 걸어갈게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야겠다. 이거는 콜라 맛. 어필이 엄청납니다. 오늘 지하철 여행에서 가장 높은 어필입니다. 솔샘은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이고 요 근처에 솔샘이라는 지역명이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유래했습니다. 앞에 솔샘 터널이 보입니다. 다행히 걸어서 통과하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AI놈한테 물어봤더니 AI놈이 걸어서 통과 못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있어요.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AI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 터널 시원하다. 이제 어필 구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쭉 내리막일 거예요. 당분간. 이번 지하철 여행 중 가장 빡센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여기는 위로 가야 됩니다. 솔샘 지하차도입니다. 성영대학교가 보이네요. 북한산 보국문역 지납니다. 보국문은 북한산선 16성문 중에 하나고 나라를 돕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었나? 꽈배기 하나 먹고 가겠다. 좋다. 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먹고 갑니다. 아침을 안 먹고 나왔더니 방금 튀겨서 진짜 맛있다. 먹었으니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릉역 통과합니다. 정릉역에서 정릉 보고 갈게요. 여기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말버스 타고 올라가고 싶다. 정릉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어필이에요. 원래 시간이 좀 되면은 북한산 보국문도 한번 갔다 올라 그랬는데 북한산 보국문은 보국문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보국문까지는 안 갔다 왔고 정릉은 그래도 한 10분 안에 갈 수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계속 지나가지만 저는 마을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니까요. 지하철 달리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오래 들고 다니니까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잠깐 보고 오시죠. 저는 유튜버라서 카메라도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고 회사에서 컴퓨터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영상 편집도 해야 돼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뻐근하고 이렇게 들기만 해도 아플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깨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힐러빔 크림과 힐러빔 숄더빔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루틴처럼 이 두 가지는 꼭 하는데요. 칼슘 크림을 매일 어깨에 발라요. 바르면 시원하고 뻐근했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힐러빔의 숄더빔으로 어깨를 관리하고 있어요. 타이머 조절, 온도 조절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빨간 불빛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근적외선과 같은 불빛이에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좋지만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숄더빔을 사용하게 됐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에 숲길도 있어서 산책 코스가 있나봐요.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릉 안에서는 절대 뛰면 안되고 선글라스 벗고 들어갈게요.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비인 신덕왕후가 잠들어 있는 릉입니다. 그녀를 미워한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지금의 자리로 릉을 옮겼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 있는 건물은 제사를 준비하던 제실입니다. 이 돌다리는
속세와 신성한 왕릉 구역을 나누는 금천교입니다. 입구에 있는 이 붉은 기둥의 문은 홍살문이라고 해요. 붉은색과 상단의 화살 모양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릉 하면은 건축학개론이 생각나죠. 건축학개론에서 보면 이재훈이 저 나무에 누워 있어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과 수지가 과제를 하다가 마주치면서 첫인사를 나누던 장소예요. 첫사랑이라. 안쪽에 제한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왼편엔 능을 지키던 수복방, 오른편엔 음식을 차리던 수락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과 왕이 걷는 이 돌길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역자로 꺾여 있어 정릉만의 특별한 멋을 보여줍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는데요.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릉 다 보고 갑니다. 사실 저는 여기 2년 전인가 한번 왔다 갔어요. 조선왕릉 원정대 때 한번 왔다 갔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이신설설 지날 때 정릉역을 지나니까 다시 와보고 싶어서 조금 돌아가지만 들렸습니다. 다시 정릉역 지나서 아리랑 고개 올라가고 싶습니다. 건너편은 고개가 높아서 왼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덥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죠. 이 고개 이름이 아리랑 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건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제강점기 때 여기 요정 이름이 아리랑이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썰은 여기서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썰에 더 무게를 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랑 아리랑 도서관이 있어요. 아리랑 도서관 1층에서 물 채우고 갑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통과했습니다. 이제 보문역으로 가보면 됩니다. 저기 제가 좋아하는 초밥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싸고. 여기 치킨도 맛있어요. 여기 이렇게 야장 깔아주는데 여기서 맥주랑 치킨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11시 반이라서 한참 더울 때라 그런지 성북천에 사람이 많이 없네요. 뿅. 성북천에서 나가서 이제 보문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보문 스타벅스 입전한대요. 스타벅스는 안 가. 당연히 와보문 아시겠지만 보문사가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보문역입니다. 고려시대에 창궐한 절입니다. 이제 곧 저희 동네인 신설동역에 도착하는데요. 신설동역에서 2호선 간선으로 환승 운행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뛸게요. 여기 저희 동네 맛집입니다. 곱창 진짜 맛있어요. 여기 신설동역에서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신설동역에서 초록색 옷으로 환승했습니다. 신설동역은 조선시대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신설계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신설역이 신설동이 되었습니다. 신설동역 왔으니까 풍물시장 들렸다 갈게요. 많이 더웠는데 수박화채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수박화채 먹으면서 오뎅을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드시더라고요. 어찌나 시원해 보이는지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수박화채랑 오뎅 2개 먹었습니다. 3,500원. 원래 호떡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호떡집이 오늘 문을 안 열었네요. 안 열었다. 풍물시장에서 수박화채 먹는데 옆에 어르신들이
막걸리 드시는데 막걸리 어찌나 먹고 싶던지 오늘 운전할 일이 있어서 막걸리는 못 마셨습니다. 신설동역 지나서 이제 용두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덥다 더워. 용두역 지나서 용두공원 들어왔습니다. 용두는 이 동네 뒷산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두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아, 여기 급수대가 또 있습니다. 물 좀 채우고 갈게요. 신답 지하차도 지납니다. 지금 거의 초반에 오르막이 많았고 신호등이 좀 많았어가지고 9분 페이스예요. 신답역 지났습니다. 신답역은 신설동의 신과 답심리의 답자를 따서 신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가 이제 마장동인데 여기가 마장동 마장. 이쪽으로 가면은 마장동 축산물 시장 있어요. 거기가 마장. 아,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래도 여기 따라가면 여기는 그늘이라서 조금 괜찮을 거예요. 용담역 쪽으로 가는 길을 여기를 따라가면은 조금 시원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 고가 차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그늘로 될 수 있습니다. 용답에 도착했습니다. 용답에 오면 요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가 제가 드라마 촬영했던 데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 도깨비라고 제가 여기 가슴에 칼 꽂고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촬영지가 여기입니다. 요 육교에서 이동욱하고 유인나가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좀 있대요. 조금 돌아가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용담역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약간 삼신 할머니가 그거 막 반지 같은 거 옷반지 팔았던 것 같은데, 근데 드라마 도깨비도 벌써 10년 됐대요.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저 육교 건너서 이 용담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성수역까지가 바로 가는 길이 없고 뚝섬역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돼서 거리가 조금 길어요. 용담역은 용두동과 답심리를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용담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황토길 있습니다. 황토길로 좀 걸을게요. 용담역에서 성수 방향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황토길이 있어서 잠시 신발을 벗고 황토길을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황토를 모아놓은 곳도 있어서 발을 조금 식혀주고 갔어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황토길 좀 걷고 찬물로 발을 좀 식혔더니 발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한양대학교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냥? 참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성수역 쪽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이 다리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리라서 보물이에요. 지하보도 지나서 뚝섬역 쪽으로 가서 성수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살고지 다리 옛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뚝섬역 지나갑니다. 뚝섬역은 2호선 때 와서 설명할게요. 이제 성수역 방향으로 갑니다. 마지막 정거장. 성수동은 1970년대 장인들이 모여 한국 수제화의 중심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장인들이 떠나면서 수제화 매장과 공장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수역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성수동이 많이 변했다는데 성수동 한 바퀴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성수동은 조선시대 임금이 군사훈련을 보던 정자 성덕정과 깨끗한 한강물을 공급하던 수원지, 이 두 곳에서 첫 글자 한 글자씩을 따와서 임금의 덕과 성스러운 물을 뜻하는 성수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성수동은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오늘 총 사용한 금액은 5,800원입니다. 총 달린 거리는 22km, 걸린 시간은 4시간 15분입니다. 오늘의 지하철 운행을 종료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은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장거리는 힘들고 조금 짧은 노선 먼저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